여기 이제 챕터 3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챕터 3의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했던 것 같습니다. 챕터 3의 의미를 한번 다시 되새겨 보면요. 챕터 3은 이 얘기를 좀 풀고 싶습니다. 시스템 오브 디퍼런셜 이퀘이션입니다. 미분 방정식이 서로 시스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이 이제 뭐 일종의 연립 방정식 같은 건데요. 식으로 좀 쓰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겁니다. y1이라고 하는 변수를 한번 미분했더니 y1만 나오면 참으로 좋겠죠. 문제는 y2라는 변수하고 뭔가 계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y2를 미분을 했더니 y2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a22라고 할게요. 근데 사실은 y1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비단 모르는 변수 y1, y2,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 두 개가 우리가 앞서 공부할 때는 y 두 번, 뭐, 한, 1, 퍼스트 오더라고 합시다. y1 프라임 더하기 py는 뭐 0, 이런 거 문제 풀 때는 이 다 하나의 y에 대해서 풀었잖아요. 근데 이게 y2 프라임 더하기 py1은 0, y1 프라임 더하기 py2는 0,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y는 당연히 x에 대한 함수인데요. y1이라는 함수도 있고 y2라는 함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함수예요. 근데 그 둘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시스템적으로 y1과 y2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미분 방정식입니다. 종래에 우리가 학습한 거는 y는 yx예요. 그냥. 그래서 이걸 1이라고 붙이면 y1 프라임 더하기 py1은 0. 이것도 공부했고요. y1 2 프라임 더하기 py1 프라임 더하기 qy1은 0도 풀고 이꼴 r도 풀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확장을 해서 아니 세상에 뭐 모든 물리 시스템이나 화학 시스템이든 뭐 생물 시스템이건 풀다 보면 어떤 양 y가 있을 때 이게 얘는 시간에 대한 함수라고 합시다. 이 y2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게 도대체 뭐가 있는데요 하면 여러분 예제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이렇게 생긴 물통이 있어요. 물통이 이렇게 해서 긴데요. 여기를 1번 물통, 이쪽을 2번 물통이라고 하고요. 1번 물통에서 이쪽으로 2갤런이 나가고요. 뭐 2리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쪽으로 또 2리터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죠. 이때 Y1의 의미는 시간의 함수겠지만 여기 물통 여기에 남아있는 소금의 양입니다. 얘는 Y2T라고 할 거고요. 이는 2번 물통에 남아있는 소금의 양을 의미하는 변수입니다. 분명히 t라고 하는 독립 변수에 대해서 시간이라는 공통의 변수에 대해서 1번 물통과 2번 물통의 소금의 양은 y1t, y2t로 썼지만 사실 y1과 y2 사이에는 물을 서로 교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이 물통 시스템은 도대체 어떤 미분 방정식으로 설명할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아마 앞에 이 기억이 날 겁니다. 예제 문제를 풀 때 어떤 물통이 있는데 그때 아마 뭐 100갤런을 넣고 100갤런을 빼는 이런 물통인데 이거를 이 안에 있는 소금의 양을 뭐 Y1T라고 그때는 뭐 1, 2로 안 했죠. 그냥 YT라고 두고 아마 이거 소금의 양은 들어오는 소금의 양, 뭐 나가는 소금의 양의 차이로 해서 YT를 식을 세웠더니 1개 미분 방정식이 나왔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때는 통이 하나고 들어오는 양, 나가는 양이 똑같아서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하나의 변수로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의 변수로 만들어진 미분 방정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왼쪽에 보는 이런 시스템은 물통 두 개가 따로따로 있는 듯 하나 서로 물을 주고받고 있는 시스테매틱하게 연결된 상황이라서요. 이 y1t와 y2t를 구하려면 결국은 y2t 식의 y1 미분한 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 y2 1t에는 y2 미분한 게 뭐 들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할 겁니다. 이걸 일반화해서 쓴 식이 위에 있는 이 식입니다. y1 프라임이 y2하고도 연관돼 있고요. y2 프라임은 또 y1하고도 연관돼 있습니다. y1, y1, y1만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걸 좀 더 확장하면 a13의 y3, 이건 A 뭐 2, 3의 Y3 이렇게 하면 여기 Y3의 프라임은 해서 또 A31 Y1 다 A32 Y2 더하기 A33의 Y3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종래에 우리가 지금 요 앞 직전 챕터까지 공부했던 건요. 직전 챕터까지 공부했던 거는 어쩌면
얘만 공부한 거죠. 얘랑 얘, 얘랑 얘, 얘랑 얘. 요렇게만 짝짓기 되어 있는 미분 방정식만 풀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공학 시스템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서로 뭐 이런 게 대표적인 예겁니다. 물통에 서로 물을 교환하는 거. 이런 건 어떻게 앞으로 미분 방정식을 세우고 어떻게 미분 방정식을 잘 풀어야 할까? 그래서 그만큼에 있는 이런 시스템 오브 디퍼런셜 이케이션을 푸는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이거를 이런 이걸 좀 행렬을 이용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y1 프라임은 아까 전에 a11 y1 더하기 a12 y2 더하기 땡땡땡 해서 이걸 일반화시키면 a의 1n yn 더하기 그다음 또 일반적인 상수 하나 마지막에 붙겠죠. 더하기 1입니다. 이것도 1n이라고 해놨게 첫 번째 거라. 두 번째 미분한 건 a의 21 y1 a22 y2 땡땡땡 a2n yn 더하기 a의 2n 더하기 1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21, 22, 23, 2n, 2n 더하기 1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수열도 나중에 좀 활용하고 싶어서 좀 남겨둔 여지가 있습니다. y3도 하면 될 거고 땡땡땡 하면 y의 n도 미분한 게 있겠죠. 그러니까 y1부터 y2, y3에서 yn까지 n개의 서로 다른 변수가 서로 엮여 있는 겁니다. y1 프라임이면 y1만 하고 연관되지 않고요. y2하고도 연관되고 yn하고도 연관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상수가 붙었으니 난 호모지니어스한 케이스까지 다 다루는 굉장히 일반화된 식입니다. 이렇게 큰 이케이션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완성을 하면 an1 더하기 an2y2 이렇게 완성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거 행렬로 쓰고 싶어서 nn yn 더하기 a의 nn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뭐 이렇게 쭉 식이 다 네, 됐습니다. 얘를요 y에 미분한 건데 행렬이라서요 이렇게 짝대기를 옆에 하나 더 그을게요. 여러분 책은 막 멋진 기호 표기로 돼 있는데 나는 도저히 그 표기를 이렇게 펜으로 쓸 자신이 없어서요. 네, 이게 a의 y, 얘도 행렬로. 뭐 선을 여러 번 긋는 이유는 강조하는 거고 필기할 때는 y에 이렇게 그냥 짝대기 하나 더 붙이면 됩니다. 뒤에 또 달라붙는 상수도 있으니까 이게 벡터를 표시하는 겁니다. 행렬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식을 위에 시스템 오브 디퍼런시에이션을 행렬 형태로 쓰면 땡땡땡 이렇게 되겠죠. 는 이거는 A11, A12 땡땡땡땡 A1N 또는 A21 쭉 내려서 AN1 그래서 여기는 ANN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Y1, Y2, Y3 땡땡땡땡 YN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남아있는 상수 A1N 더하기 1, A2N 더하기 1 땡땡땡땡 ANN 더하기 1까지 오면 됩니다.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예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일반화된 n개의 변수가 있고 n개의 변수가 미분을 하고 미분한 게 서로 다른 n개의 변수들과 상호 연결되어 있는 이런 물론 여기에 y1의 제곱이 들어가거나 하는 정도로 어려운 건 아직 안 들어가지만 리니어한 미분 방정식으로 제한을 해서 하지만 서로 다른 변수들이 연계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거 y2, y2 프라임인데 y1이 들어있죠. yn 프라임이면 yn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yn1, y2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덕지덕지 뭔가 상호 연결된 시스템일 때 미분 방정식은 행렬로 표현하면 아래쪽에 있는 이런 행렬일 텐데요. 얘를 한 줄로 쓰면 이렇게 표시하면 될 겁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하고 아까 잠깐 언급한 물통 두 개짜리 그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 1번 물통, 2번 물통인데 이쪽으로 물 들어가고 나가는데 2갤런씩 똑같이 들락날락해서 물의 총량은 변함이 없는 그런 상황을 생각합시다. 처음에 초기 조건인데요. YT라고 하는 거는 T 시간에
이 y1이라고 하면 1번 그릇에 1번 물통에 있는 소금량이라고 합시다. 그럼 y2t는 t 시간에 2번 그릇에 있는 소금의 양입니다. 이럴 때 첫 번째 이니셜 컨디션으로 문제에서 여기 100갤런의 물이 담겨 있고요. 여기는 순수한 물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없다는 뜻이고요. 2번 통에는 소금물 100g이 있는데요. 소금물이에요. 그 소금의 양은 150파운드 들어있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y1t 이퀄 0일 때는 0이죠. 1번 물통은 순수한 물이니까 1번 물통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0입니다. y1t 이퀄 0은 0입니다. 간단히 쓰면 y1 0은 0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y2는 t 이퀄 0일 때 소금이 150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히 쓰면 y2 0은 150이라는 이니셜 컨디션을 준 겁니다. 초기 조건 줬고 미분 방정식 세워보라는 겁니다. 문제는 양쪽 물통에 100갤런 있는데 2갤런씩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이게 시간이 무한대로 흘렀을 때 1번 물통에 남아있는 소금의 양, 2번 물통에 남아있는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어떻게 풀지? 라고 하면 일단은 1번 물통의 소금의 양이 시간에 따라 한번 미분한 거 어떻게 변할까? 소금 양의 변화량은 들어오는 소금의 양에서 나가는 소금의 양 빼면 되잖아요. 들어오는 소금의 양은 뭐지? 어, 오른쪽에 있는 이 소금물 덩어리가 일로 들어오니까 소금이 들어오겠죠. 들어오는 소금의 양은 일단 100갤런 중에 2갤런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안에 원래 들어있던 그 소금의 양은 Y2죠. Y1이 아니잖아요. Y2입니다. 근데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죠. 내물통 1번은요, 또 물을 토해내요. 2갤런만큼 밖으로. 그러니까 나가는 소금은 100분의 2에 나가는 소금 Y1이에요. 이제 딱 연결되죠. Y1 프라임은 1번 물통의 소금의 양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1번 물통에 있는 소금 양도 중요하지만 2번 물통에 있는 소금 양도 중요해요. 아니,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순수한 물에다가 소금물을 2갤런 잡아놓고 섞은 다음에 그 물 밖으로 토해내니까 결국 소금 들어오고 소금 나가고 이 일이 일어나니까 1번 물통의 소금량과 2번 물통의 소금량은 서로 엮여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Y1 프라임은 이런 관계입니다. 얘 빼기 얘입니다. 똑같은 얘기로 두 번째 물통의 소금의 변화량은 들어오는 소금에서 나가는 소금 빼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들어오는 소금량은 1번 물통에서 그러니까 100분의 2 Y1이고 여기가 이제 100분의 2의 Y2가 되겠죠. 위에 있는 이퀘이션하고 Y1, Y2의 위치만 좀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봤더니 조금 전에 공부한 대로 System of Differential Equation을 만들 수 있습니다. Y1, Y2 프라임 이렇게 행렬로 놓고 얘를 써보면 100분의 1을 0.0이라 쓸게요. 그럼 이렇게 하고 Y1, Y2라고 쓰면 여기 Y1에 마이너스 요거니까 마이너스 0.0이 쓰고 Y2는 플러스 0.02 그다음에 Y2 프라임은 Y1이 여기 있으니까 플러스 0.0이 쓰고 여기는 마이너스 0.02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시스템 오브 디퍼런셜 이퀘이션 완성한 겁니다. 얘를 아까 전에 잠깐 표기한 대로 Y 프라임인데 이게 100 행렬이니까 이렇게 짝대기 하나 긋고 그 다음에 얘는 행렬 A라고 합시다. 이것도 책에서는 A를 좀 뭐 이렇게 벡터로 표시하려고 이렇게 막 짝대기 하나 더 그었는데 그냥 A가 벡터기 그 매트릭스라서 그냥 나는 그냥 A라고 쓰려고 합니다. 그럼 얘는 또 Y인데 미분한 건 아니고 그냥 Y에 이렇게 되겠죠. 이거 가만 보면요. 요식 가만히 보면요. 이 짝대기만 다 날리면 Y 프라임은 A의 Y 이 느낌하고 똑같죠. 이게 뭐예요? dy, 이거 시간이니까 dt는 a의 y고 이거 변수분리법 써서 y분의 dy는 a dt예요. 적분해서 풀면 돼요. 그럼 답이 y는 엑스포넨셜에 뭐 얼마 얼마 앞에 상수 붙고 뭐 t 이렇게 나오죠. 많이 해본 방식이에요. 이 느낌을 여기다가 좀 주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야 그러면 요렇게 된 시스템 오브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해가 y는 하고 쓰면 되겠죠. 할 텐데 제너럴 솔루션으로 뭔진 모르지만 모르니까 x라고 할게요. 이것도 벡터라서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더 그을게요. 다시 쓰죠. x 짝대기.
이 X 느낌이 안 난다. 책은 하여튼 멋있게 써요. 그래서 X를 약간 두툼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Y는 X에다가 엑스포넨셜의 뭐 람다의 T 이렇게 해서 요런 형태. 이게 Y는 요거. 요런 퍼스트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해가 상수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상수 T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뭐 벡터가 나버리고 행렬 다 때려치고 그냥 y 프라임은 a의 y예요라는 느낌이면 이거의 답도 y의 뭐 벡터 형태로 쓰면 x 뭔가 곱하기 엑스포넨셜 람다 t 형태일 거예요. 그럼 이걸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뒤로 가서 y의 프라임은 a의 y 이걸 푸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한 줄로 썼지만 사실은 2x2짜리 시스템 오브 디퍼런셜 이퀘이션입니다. 그럼 얘가 일반 해가 y는 x의 exponential 람다 t라고 한다면 미분은 t에 대한 미분입니다. 그럼 좋아요. 얘가 a의 y이잖아요. 근데 y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x의 exponential 람다 t라고 했잖아요. 그죠? 잠깐. 이걸 왜 여기서 y에 미분한 거예요. 얘가 a의 y라고 했잖아요. 이 문제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 녀석 일반애가 이 모양일 텐데 문제에서 여기 y를 일반애를 대입한 겁니다. 이렇게 나오죠? 대입하고 났는데 대입하지 말고 원래 있던 얘를요 한번 미분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엑스포넨셜 함수니까 람다 튀어나오면 람다의 x 엑스포넨셜 람다 t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잠깐만요. 요렇게 해주고 y 미분한 거죠. y 미분한 게 ay라고 문제에서 준 거고요. 그 y 자리에 일반애가 이거니까 대입해서 이렇게 결론 내린 거고 또 한편에서는 일반애가 그거니까 그 일반애 한번 미분해 보자. 뭐 람다만 튀어나오면 되겠죠. x는 이 람다 저 t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보고 푼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 둘은 같아야 되네. 그럼 따라서 이런 결론입니다. 행렬 a와 행렬 x의 곱은 람다에다가 x의 곱을 곱한 거랑 같습니다. 이런 거 아마 리니어 알제브라 시간에 나올 겁니다. 이게 A라는 게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행렬이고, 이것도 행렬이에요. 행렬에 곱을 했더니 자기 자신의 뭔가 람다를 곱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아이겐 밸류 또는 아이겐 벡터를 찾아낸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럴 때 요 조건을 만족해야 일반해가 이 미방을 만족하는 거죠. 미방이 아니라 시스템 오브 미방을 만족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이 수학의 일단 이론부터 하나 챙깁시다. 요 식을 만족하려면요. 만족하는 건 x가 0이면 무조건 만족하겠죠. 뭐 a가 뭐든 람다가 뭐든 무조건 만족해요. 그래서 x가 일단 0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이 미분 방정식의 y는 0이 특수해져. 맞잖아요. 0 미분하면 a 곱하면 0 나오니까 y = 0은 무조건 답이에요. 이런 뻔한 답은 빼고 그래서 0이 아닐 때라고 생각하고 0이 아닌 어떤 이 람다 값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이거 x가 0이 아니니까 이 좌변으로 이렇게 제끼면 a 빼기 람다 x는 0인데 이게 0행렬이에요. 0, 0, 0, 0, 0 구성된 행렬이라 이것도 이거 뭔가 짝대기를 하나 더 넣을게요. 근데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게 람다가 값이니까요. 이거는 벡터가 아니잖아요. 얘 행렬이고 얘도 행렬이고 얘도 행렬인데 얘는 값이에요. 그럼 얘 뒤에 뭘 써줘야 행렬 연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i라고 하는 그 뭐랄까 뭐 이름이 뭐더라? i 다 일단 어떤 의미의 행렬 하나를 곱해줍시다. 그래야만 이게 연산이 이루어져서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만족을 하면 x가 0 아닌 어떤 아이겐밸류 람다가 존재하게 될 거고 그걸 이용해서 시스템 오브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해 y는 x 엑스포넨셜 람다 t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0이 되려면 x가 0이 아니라고 가정했으니 얘가 0이어야 되겠네요. 얘가 0이 되게 하려면 무슨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지에 대한 띠어럼이 나와 있는 게 이 행렬 a와 람다의 i를 곱한 이것의 디터미넌트입니다. 디터미넌트 2x2 행렬이면 a, b, c, d 있으면 이거요. 가로 세로 곱해서 a, d 빼기 b, c 이걸
행렬 A, B, C, D, 행렬 A라고 할 때 행렬 A를 A, B, C, D라 썼을 때 A의 디터미넌트는 이렇게 절대값처럼 쓰고 계산은 괄호 세로 곱해서 얻을 수 있잖아요. 2x2 행렬인 경우에 그거입니다. 그 디터미넌트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이게 0이면 요식은 만족한다. 특히 x가 0이 아니면서 요식은 만족된다라는 띠어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한 풀이가 될 겁니다. 요런 방정식을요. 요거는 그냥 대수학입니다. 이거 뭐 벡터를 썼지만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벡터 막 엄청 숫자 많은 거 있을 때 이 중에 뭐 하나 계산하고 싶으면 얘 이 칼럼 줄고 나머지만 해가지고 뭐 디터미넌트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여인수 전개라고 하죠. 한국말로. 그거 이용해서 풀면 돼요. 이렇게 풀 때 나오는 거를 고유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입니다. 영어로. 요걸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푼다라고 할 겁니다. 나중에 요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풀어가지고 아이겐밸류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겐밸류를 구한다 또는 아이겐밸류를 푼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이니셜 밸류를 푼다,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다, 이니셜 밸류를 풉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서로 코러스판딩 매칭되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해도 문제를 풀어보면 머리에 대번에 이해가 될 겁니다. 아까 그 문법 문제 우리가 필당한 거. 네, 요거. 요렇게 세워진 시스템 오브 디퍼런셜 이퀘이션 풀어봅시다. 요걸 행렬 A라고 할 거고 요걸 Y 요거라고 했고 얘는 Y 프라임입니다. 요거 풀어볼 때 그러면 요게 행렬 A니까 이거의 솔루션은 X의 엑스포넨셜 람다 T일 겁니다. 이 일반해겠죠. 일반해를 가지고 행렬 A하고 여기 매트릭스 X하고 뭐 이용해서 람다를 구해오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구해봅시다. 아까 말한 대로 A하고 람다의 I 얘를 뺄 겁니다. 이 I라는 게 설명을 이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이게 2x2 지금 문제 푸니까요. 1001 이렇게 된 겁니다. 머리에 이렇게 생긴 거. 대각선에 있는 성분이 다 1인 행렬 I라고 썼습니다. 자, 그럼 A 빼기 람다 I를 계산을 해보면 아까 전에 A가 뭐였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대각선이다 마이너스니까 머리에 넣고 한번 씁시다. 까먹으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네 요거 행렬하고 람다는 모르니까 놔두고요. 자 그러면 A 빼기 람다 I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거니까 성분만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0.02에 마이너스 람다의 1이니까 빼기 람다 들어오고 이쪽은 0이니까 0.02만 남고 이쪽도 0이니까 0.02만 남고 이쪽은 마이너스 0.02에 람다하고 1 살아남으니까 빼기 람다 됩니다. 요게 0이 돼야 돼. 디터미넌트에 이렇게 대각선 곱한 게 0이 되는 람다를 찾으면 됩니다. 찾아봅시다.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0, 마이너스 0.02 빼기 람다의 전체 제곱 빼기 0.02의 제곱은 0이죠. 그럼 이거는 람다는 0 또는 마이너스 0.04 나오겠네요. 두 개 찾았습니다. 그러면 각 케이스별로 해보면 됩니다. 람다가 0일 때, 람다가 0이면 이 매트릭스 A는 마이너스 0.02, 0.02, 0.02, 마이너스 0.02 잡고 이제 풀어야 되는 행렬 이거 풀 겁니다. 매트릭스 A의 아까 X는 영행렬 이걸 만족한다고 했죠. 앞으로 돌아가서 언제 그런 얘기했는데요. 까먹을까 봐 이거 요거 여기 0 아닌 x가 존재하는 조건이 디터미넌트가 0일 때고요. 우리가 요걸 계산했잖아요. 이렇게 만족하는 람다를 찾았잖아요. 찾았으니 이제 0 아닌 x가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풀 수 있는 건 ax는 0이다를 풀 수 있습니다. 뭐 요거 풀 겁니다. 그래서 이 x인데 x는 모르니까 벡터로 쓰면 이렇게 쓰고 뒤에 영행렬 풀면 됩니다. 이걸 만족하는 x1과 x2는 뭘까? 즉, 이 매트릭스 x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찾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네, 이꼴 0 쓰면 마이너스 0.02 x1 더하기 0.02 x2는 0 쓰면 되죠. 그럼 밑에 거도 쓰면 0.02 x1 더 빼기 0.02 x2는 0 써보면 그 두 개 다 식이 똑같아요. x1과 x2는 같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 벡터 x는 이게 x1, x2가 같은 거니까요. 1, 1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 0이 있으니까 이게 어떤 숫자가 들어가건 이 앞에 뭘 곱하더라도 상수를 이꼴 0 나올 거니까요. x1과 x2가 같으면. 그래서 이렇게 x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언제요? 람다가 0이. 람다가 마이너스 0.04일 때도 x를 구해야 되겠죠? 구하러 갑시다. 람다가 0.04 마이너스 0.04일 때는 벡터 A가 0.02 그러니까 원래 마이너스 0.02 빼기 람다인데 이거 대입을 하면 싹 지워서 0.0입니다. 다 이렇게 나오겠죠? 하고 x1, x2는 0, 0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x1하고 x2가 부호가 반대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매트릭스는 1, 마이너스 1 이런 관계일 겁니다. 자, 그러면 x 값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나왔으니까 1, 1하고 1 마이너스 1. 두 개의 리니어 저기 선형결합 한 것도 1차 독립일 겁니다. 이게 마치 그 1차 저기 1개 미분 방정식 풀었을 때 베이시스 두 개 나오면 두 개 베이시스를 연결해서 풀어도 이 1차 독립이기 때문에 얘도 해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가 지금 람다 값이 두 개라서 람다 두 개에 대해서 각각 벡터 x를 구했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이렇게 상수를 곱해서 더한 이게 진짜 그 벡터 x 값이 될 겁니다. 1차 독립인 관계로 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x를 구했어요. 구하고 나면 이거 어떻습니까? 이제 원래 얘기로 돌아갈게요. 아까 우리가 지금 뭐 풀고 있냐면 y1 프라임, y2 프라임은 마이너스 0.02, 0.02, 0.02, 마이너스 0.02에 y1, y2. 이거 풀고 있어요. 이거 사실 각각 풀어도 돼요. 나는 뭐 이렇게 시스테마틱하게 풀어요. 이렇게 놓고 각각 미방 다 풀면 되는데 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y2 프라임이 y1하고도 연계돼 있어서요. 이렇게 행렬 형태로 놓고 지금 풀고 있는 거고, 어쨌건 이거의 솔루션은 뭔지 모르지만 y1 벡터 형태로 답이 나와야 될 거고, y2도 답이 나와야 될 겁니다. 미리 답부터 써주자면요. 그러니까 람다가 0, 마이너스 0.4 있었잖아요.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여기 벡터 1, 1에 엑스포넨셜 0t, 이거 람다예요, 람다. 이쪽은 1, 마이너스 1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0.04t. 이렇게 답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이걸로부터 따라서 일반 해는 y1 이거에다가 c1 곱하고 c2 y2 해서 c1 11 엑스포넨셜 0t 그냥 1이죠 이거는 c2 1 마이너스 1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0.04t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를요 이제 해체를 할 겁니다. y는 c1 더하기 c2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거를 각각으로 나누어 써볼게요. y1, y2는 c1 11 이거 엑스포넨셜 0t 더하기 c2 1 마이너스 1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0.04t가 있는데 얘를 분리를 해서 쓸게요. y1은 c1 엑스포넨셜 0t 더하기 c2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0.04t가 되고 y2는 c1 엑스포넨셜 0t 마이너스 c2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0.04t 이렇게 됩니다. 분리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니셜 컨디션 있죠. y1은 0이고 y2의 0은 처음에 150 조금 있었다고 했으니까 얘를 여기에 대입을 합시다. 그렇게 하면 C1, C2 구해냅니다. 0 넣으면 저희가 1이니까 그냥 지울게요. T에 0을 넣으면 여기 0 되면 이 1승이니까 C2는 0이죠. 여기 넣읍시다. 그러면 0은 C1 더하기 C2가 될 거고 150은 C1 빼기 C2죠. 1호부터 C1은 75, C2는 마이너스 75 얻어지니까 따라서 원래 위에 입력을 씁시다. 얘가 75, 얘는 마이너스 75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Y1, Y2, 즉 1번 물통에 들어있는 소금물의 양, 2번 물통에 있는 소금물의 양을 T에 대한 함수로 답을 쓰면 75에 11 더하기 빼기 75에 1 마이너스 1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0.04T가 됩니다. 이렇게 위만 읽어내면 1번 물통에 있는 소금의 양, 밑만 이렇게 읽어내면 2번 물통에 있는 소금의 양을 한꺼번에 찾은 겁니다. 이거 굳이 한 번 더 확인차 써주면
이게 나올 거고 y2t는 75 빼기 75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더하기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더하기 75 마이너스 0.04t 나옵니다. y1과 y2 다 구했고요. 각각 얘를 만약에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것 같네요. 시간 t에 대해서 소금물의 양인데요. 처음에 두 번째 물통의 소금의 양은 t 이퀄 0일 때 150에서 출발하고 첫 번째 물통의 소금의 양은 아무것도 없은 순수한 물이니까 여기서 출발하는데 결국은 75를 향해서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고 하나는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여서 결국은 만나겠죠.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물통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물 넣고 빼는 양을 똑같이 하면 결국은 여기 150g 있고 여기 0g 있으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무한대 시간 지나면 소금물은 균일해질 테니까 여기 75, 여기 75 나누어질 거는 객관적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결론인데 얘를 미분 방정식으로 1번 물통에 남아있는 소금의 양, 2번 물통에 남아있는 소금의 양 얘를 y1 프라임은 어쩌고 저쩌고 y2 프라임은 어쩌고 저쩌고 푸는 과정에서 여기 y1과 y2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쓸 수밖에 없고 얘는 Y1, Y2에 대한 걸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죠.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까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썰을 푼 거죠. 아, 이거는 결국은 이런 형태 아닙니까? 뭐 이런 형태에서 오늘은 여기가 0인 경우로 예전 문제가 나와서 이렇게 풀었는데 사실은 예전에 처음 공부했던 Y 프라임은 A의 Y 이거랑 너무 비슷하게 닮은 꼴이죠. 풀고 봤더니 어디였냐? 풀고 답을 찾았더니 결국 미분 방정식 해 두 개를 한꺼번에 찾는 효과가 났죠. 세트로 묶어서 연산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다시 복기를 해서 뒤로 돌아가 보면 이랬을까요? 돌아가 보면 얘입니다. 예. 이렇게 생겨먹은 미분 방정식을 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풉니다. 뭐 x가 0이었다면 y가 0이니까 이런 당연한 해는 빼고요. 그래서 그럼 원래 미분한 걸 이렇게 하고 해를 일반 해의 형태를 잡아서 넣어서 계산을 한 거랑 네가 생각한 해를 미분한 한 거랑 같다고 해뒀더니 이 관계를 무조건 만족해야 되네. 이때 이 람다를 아이겐밸류라고 했고 이 아이겐밸류를 푼다라는 문제로 간다면 어떻게 풀어야 되지? 뭐 x 벡터가 0이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너무 당연한 얘기는 때려치우고 0이 아니다라고 할 때 그럼 이 등식이 만족되려면 무엇을 만족해야 됩니까? 이게 그냥 상수 AX는 람다의 X라고 하면 A하고 람다가 같다라고 하면 게임 끝나는 문제인데 지금 이게 벡터라서 행렬 형태라서 문제가 꽤 어려워요. 그래서 수학에 있는 띠어럼을 하나 찾아봤더니 아 그거 이 좌변으로 통일해가지고 이꼴 0 만든다. 이게 영행렬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런 0, 0, 0, 0, 0 형태라서 지금은 이게 다 우리 변수 y1, y2 두 개만 하고 있어서 이 영행렬도 2x1의 행렬일 뿐입니다. 했더니 이렇게 해서 디터미넌트 구해서 디터미넌트 0 되게 되는 람다 값 찾아내요. 그 람다 값을 여기 딱 대입하면 요 이꼴 0은 만족될 거예요. 해서 해봅시다 하고 풀었잖아요. 예제 문제에 있는 그 어디 갔어요? 예제 문제에 있는 이거 y1 프라임은 이렇게 되고 y2 프라임은 이렇게 되는 거를 식으로 예쁘게 쓴 거 있잖아요. 이거가 아 y 프라임은 행렬 A의 y 이거잖아요. 이 A를 찾기 위해서 풀어보자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풀었잖아요. 디터미넌트 먼저 구해가지고 람다 계산해봤더니 요 식을 만족하는 건 두 가지 케이스 중 그거 각각 나누어서 풀었어요. 람다가 0일 때 벡터 x 찾고 람다가 0, 마이너스 0.04일 때 벡터 찾고 근데 두 개가 다 해가 되니까요. 베이시스 역할을 할 테니 둘을 붙여서 만든 이게 보다 더 일반적인 해가 될 겁니다. 이를 통해서 네, 이렇게 생겨먹은 시스템 오브 디퍼런셜리케이션은 y는 미분한 건 a의 y 이걸 텐데 이거 일반에는 y는 x의 엑스포넨셜 람다 t일 겁니다. 요 x가 요 위에 나왔잖아요. 답을 찾았고 요 람다도 뭔지 두 가지 0하고 마이너스 0.04라고 요 문제 예제 문제에서 찾았고요. 그걸 이용해서 어, 답을 쓰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사실은 두 줄의 답을 하나의 행렬로 표시한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걸 들고 실제 두 줄로 쓴 식들을 한번 그래프로 표현해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0g에 150g 서로 믹싱하면 무한대 시간 흐르면 반반 나눠 먹겠지. 진짜 값이 그렇게 나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뭐 복습 삼아 한 번 더 쭉 처음으로 돌아가서 설명됐는데요. 시스템 오브 디퍼런셜이케이션이 뭐 그런 거 어디다 써요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시스템이 서로 두 개의 변수가 미분한 값과 미분하지 않은 값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하고요. 이 회로에 대해서도 하나 예를 더 들어줄 건데 그림만 그리고 잠깐 쉽시다. 인덕터가 있고요. 저항이 있습니다. 캐패시터 있고 여기도 저항을 하나 더 달았습니다. 이건 R1, R2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이에 스위치를 넣어서요. 좀 이따 이렇게 딱 제껴서 전류를 흘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에너지 원 있습니다. 이런 회로 시스템에서 어,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메쉬 커런트를 한번 구해보고 싶은 겁니다. 뭐 특별히 R1에 흐르는 전류의 값은 얼마인지가 이 예제 문제의 질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류 I를 이 메쉬 전류 I1과 I2를 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구할까? 근데 이게 인덕터하고 캐패시터가 있어야만 이게 미분과 적분들이 등장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 회로 이론 수업 시간에는 아직까지 이게 저항만 들어간 걸 가지고 메쉬 커런트 메서드 학습하고 있는데요. 뭐 일단 이게 어떻게 되는지만 간단히 설명하고 미분 방정식을 세워서 시스템 오브 디퍼런셜이케이션이 어떻게 풀리는지 회로에서 이거를 좀 풀면 이런 데 써먹는구나 하고 좀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머리를 식히고 한 5분만 쉬었다가 이 예제 문제까지는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아까 그 회로 얘기는 마무리를 좀 해야 돼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예제입니다. 이렇게 RLC 회로가 있을 때요, 미분 방정식을 세우면 자연스럽게 시스템 오브 디퍼런셜 이케이션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 먼저 그 뭐 매시 커런트 메서드는 이제 습을 했을 테니까요. 잘 알 거라 믿습니다. 먼저 요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요. 여기 전압값을 책에 12V라고 줬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래서 마이너스 12 쓰고 더하기 인덕터 양단에 여기 전압값인데요. VL이라 쓰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L 곱하기 DI1 DT입니다. 네. V는 LI로 기억하라고 했죠. 인덕터의 양단의 전압표에는 LI 프라임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저항 R1 책에서 이거는 4옴이라고 주긴 했습니다. 숫자는 좀 이따 대입할게요. 하고 R4에다가 R1 쓰고 I1에서 I2 메시 커런트 뺀 거죠. 하고 원위치 했으니까 골량 했습니다. 이걸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얘는 그냥 우리 수학교에 맞게 I1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럼 L이 크게 1 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이니까 식을 예쁘게 정리하면 I1 프라임 더하기 4 I1 빼기 I2는 12 이렇게 되겠죠? 네, 식 하나 썼습니다. 느낌이 오죠? I1 프라임이 I1에만 연관되어 있지 않고 I2에 연관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우리가 학습한 맥 커런티케이션의 그 모양입니다. 물론 저기 회로 시간에는 저항만 들어 있어서 미분한 이런 모습이 안 나와서 별 문제가 없었으나 이게 지금 L과 C가 들어가면서 문제가 좀 생깁니다. 두 번째 메시도 풉시다. 두 번째 메시는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요. 뭐부터 출발할까? 여기서부터 출발합시다. 근데 뭐 어차피 얘 출발하고 또 돌아서 또 출발하니까 R1에다가 I2 빼기 I1 쓰고 그다음에 캐패시터 양단에 여기에 캡 전압인데 보통 캡의 전류는 I는 C 불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캐패시터 양단의 전압차는 C분의 1에 흐르는 전류를 적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C분의 1의 적분 흐르는 전류 I를 적분을 해주고 됐죠. 그래서 VC 구했습니다. VC는 C분의 1의 전류를 적분하면 됩니다. 전류를 적분했습니다. 그럼 돌아와서 R2의 I2입니다. 더하기 R2의 I2는 0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문제에 주어진 값들을 좀 대입을 하면요. R1이
R1이 4고요. R2가 6입니다. 그 다음에 캐패시터는 0.25입니다. 이렇게 하면 식을 좀 정리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일을 해야 됩니다. 미분을 해야 됩니다. 이 적분을 없애기 위해서요. 이 전체 좌변을 t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R1, I2 프라임, I1 프라임 4라고 합시다. 이제 숫자 넣어서 더하기 0.25니까 4분의 1이니까 4가 되죠. 올라오면. 그 다음에 적분한 거를 미분하니까 원래 자기 자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6 I2 프라임은 0 이렇게 됩니다. 잠깐만 이 i를 잘못 썼다. 요 i는 요렇게 도는 거니까 I2죠. 네, I2. I2.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 어디 갔냐? 6하고 4하고 그럼 10i2 프라임 빼기 4i1 프라임 더하기 4i2는 0. 뭐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식을 썼더니 이게 내가 써온 거랑 다르지. 뭘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숫자를 내가 잘못 썼나? 맞는데. 네. 맞게 썼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도 또 나옵니다. 자, 이거를 이제 행렬로 쓸 겁니다. 그래서 J를 I1, I2로 써볼게요. 그렇게 해서 여기 위에 있는 두 식을 한꺼번에 J의 프라임은 I1 프라임, I2 프라임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J 프라임은 뭔가 벡터 A에 J하고 나머지 분더더기 상수가 붙는 이런 형태로 1번과 2번식을 나란히 놓고 벡터 형태로 쓰면 될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앞서 풀었던 요 문제입니다. J 프라임은 이것도 뭐 굳이 멋있게 쓰면 이렇게 짝대기 하나씩 좀 넣어야 될 겁니다. 짝대기를 좀 넣어서 벡터라는 걸 명확히 좀 표현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책은 이렇게 되는데 손으로 쓰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문제를 J 프라임은 그 벡터입니다. A에 J 더하기 G 이건데 문제에서 예전 이 숫자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숫자는 뭐 그냥 책에 있어서 들고 온 거고요. 이 I1, I2 더하기 얘는 12에 4.8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아까 그 전화번에 12V 그게입니다. 이거 문제 푸는 거는 앞에서 학습한 대로요. 뒤에 이놈 일단 0이라고 생각하고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 JH를 찾으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JH 구하기부터 해봅시다. 그러면 J의 미분한 게 AJ가 된다라고 치고 이거의 아이겐밸류를 풀어보면 되겠죠. 아이겐밸류 람다를 찾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벡터 A의 빼기 람다의 I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행렬 A가 저기 문제에서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1.6에 1.29 빼기 람다 이렇게 붙겠죠. 이게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가로 세로 곱해서 0 나오도록 하는 거를 풀어보면 람다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0.8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나눠야죠. 람다가 마이너스 2일 때 벡터 A를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1.6에 3.2가 됩니다. 이 람다에 마이너스 2 대입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뭐 I1, I2는 0,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는 I1과 I2의 관계를 풀어보면 I1은 2, I2가 될 겁니다. 따라서 그 벡터 X 중에 첫 번째 거는요. 2, 1 이런 벡터를 가지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람다가 아까 마이너스 1을 했으니 마이너스 0.8인 경우를 해보면 같이 해보세요. 네, 1, 0.8 이렇게 나옵니다. 0. 네. 뭐 그냥 숫자만 대입하면 됩니다. 해보면 마이너스 3.2에 4에 마이너스 1.6에 2에 I1, I2 뭐 이렇게 돼가지고 0, 0. 관계 풀면 I1이 I2에 0.8을 곱하는 게 I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 어디 갔냐? 요 위에 있는 요 시스템 오브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 JH는 C1 2일의 엑스포넨셜 람다 t 더하기 C2 1 0.8 구했죠.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0.8t. 네, 됐습니다. 요게 이제 I1, I2의 그 값이 될 텐데요. 호모지니어스한 값만 구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뒤에 뭔가 달라붙었죠. 그 달라붙은 게 아까 얘잖아요. 어디 갔냐. 이거 G, 이거 아직 0이라 생각하고 푼 거니까요. 0 아닐 때, 난 호모지니어스한 것도 풀어야 됩니다. 풀어보면 파티큘러 솔루션이 뭔지 모르니까요. 그냥 A1, A2라고 상수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얘 한번 미분하는 순간 영행열이 나오겠죠. 그러면 원래의 식의 J는 어디 갔냐? 원래의 식. 그 AJ 더하기 G 이거잖아요. 미분한 거. 여기다가 요 두 개의 식을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좌변은 영행열이고 행열 A는 아까 전에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1.6, 1.2였고 그다음에 JP 요 들어가니까 A1, A2 들어가고 그다음에 드디어 상수 12에 4.8이 살아 들어옵니다. 이거 뭐 그 영은 요거 영은 하면 요렇게 그냥 마이너스 4A1 더하기 4A2 하고 12고 그다음 또 영은 요렇게 하면 되죠. 마이너스 1.6A1 더하기 1.2A2 더하기 4.8 이렇게 풀면 A1, A2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보면 A1은 3, A2는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요 벡터 G는요. 0, 아니 3, 0입니다. 3, 0.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호모지니어스한 해를 찾았고 파티큘러한 놈은 3, 0인 걸 알았으니까 따라서 일반 해 J는 JH 더하기 JP라 두면 네, 뭐 한 번도 안 쓸게요. 여기 그냥 일반 해라 두면 얘에다가 더하기 3, 0 이렇게 해주면 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류 I1 메쉬 커런트의 그첫 번째 성분은 EC1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t 더하기 C2 곱하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0.8t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이게 답이 될 거고요. I2는 C1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t 더하기 0.8 C2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0.8t까지 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RLC 회로의 메쉬 커런트 메서드를 적용을 해서요. 어떻게 시간에 따라 이 회로 내에 각 회로 성분의 전류값, 전압값들이 막 바뀌는지, 특히 이제 전류, 메쉬 전류를 이 시간에 대한 함수로, 이게 왜 시간에 대한 함수냐면 L과 C가 들어가면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들이 여기 L과 C에 다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회로 시간에 공부하는 건 다 저항만 있어서요. 특정 시간 또는 DC 해석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제 L과 C가 들어가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러면 미분 방정식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특히 RLC 회로는 이런 시스템 오브 디퍼런셜 이케이션에 대한 해법을 알고 있으면 훨씬 빠르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n번 미분한 것부터 해서 한 번 덜 미분한 거 해서 한 번도 미분 안 한 것까지 해서 이런 nth 오더의 미분 방정식인데 얘를 시스템으로 우리 이거 푸는 거는 다 공부했어요. 이거 두 번 미분한 거 어떻게 푸는지도 이런 거는 연습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오더 수를 올려서도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얘는 어떻게 풀까? 하이 오더 디퍼런셜 이케이션 어떻게 풀까인데 얘를 오늘 공부한 시스템 오브 디퍼런셜 이케이션의 방법을 차용을 하면요. 풀 수 있어요. 그 힌트가 뭐냐면 y1은 y라고 할게요. 해. 요 nth 오더에 대한 거 이거 다 변수가 하나잖아요. 다 y1, y1, y1이에요. 근데 그 y1을 y라 두면 얘를 한번 y를 미분하면 얘를 y2라는 새로운 변수로 두는 거예요. 얘를 y1에 미분한 걸 하지 말고 생각을 바꾸어서 y 한 번 미분한 건 y2, 두 번 미분한 건 y3, 그러면 n번 미분한 n 한 번 덜 미분한 건 y의 n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서로 다 연관은 돼 있어요. 연관돼 있으니까 식을요 y 어디 갔어요? yn 미분한 거는 y1 프라임은 y 프라임이 될 거고 이걸 y2라고 했고 y 두 번 2를 미분한 거는 y 두 번 미분하는 거고 이게 y3가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을 쓰면 yn 미분한 거는 시간 t는 독립 변수고요. y1, y2, y3 땡땡땡 yn에 대한 이런 함수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러면 오늘 배운 겁니다. yn에 미분한 게
yn에 대한 미방으로만 쓰여지지 않고 y1, y2, y3 이런 또 다른 변수하고 연결된 함수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미방은 y 미방의 a, y 이렇게 벡터로 놓고 풀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런 하이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까지 미분한 건 어떻게 자세하게 푸는지 다 공부했는데 이거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어떻게 풀지? 조금 전에 공부한 시스템 오브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이렇게 변형을 해서 풀어 나가는 방식들을 공부할 겁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쪽으로 가는 것 같긴 하나 어쨌건 몇 번 더 풀어보다 보면 별거 아니네 하고 또 금방 이해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나가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잠깐만요. 가기 전에 몇 명만 하면 되면 어진이 학생하고 잠깐만 이름 부를 테니까 하지 마요. 물어볼 거 있어요. 어진이하고 오재원, 오현탁, 이서현, 이현수, 최홍석 여섯 명. 잠깐만 오세요. 따로 설명할 게 있어요. 오세요. 우리 저기 학생 상담 이번 학기에도 하라고 학과에서 얘기하면서 그냥 밥 먹는 거. 서현이가 오늘 안 왔구나. 여기 서현이 말고 저기 연수. 이연수 안 왔잖아. 아픈가 봐. 밥을 오늘 실험하잖아요. 오늘 뭐 간단하게 먹어도 되고 11월 9일 날 시간 돼요? 목요일 날. 화요일은 아마 다들 옆일 것 같아서 내가 목요일 중에 괜찮은 날을 봤더니 9일 날 수업 끝나고 학교에서 가지고 오늘 먹어도 되고 오늘 갈게요. 저희 11월 9일 하려고 나와서 9일 날 오는 걸로 하고 거기는 빨리 제출하고 싶어서 사인만 하고 자기 이름 제대로 사인 다 받아오래 누가해서 우리를 범죄자로 취급한 것 같아. 안 만난 줄을. 11월 9일 날 먹는 걸 여기 적어놨어. 연수는 다음에 오면 잘 봐요. 9일 날 저녁에 봅시다.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수학도 끝나고 같이 걸어가면 돼. 그럼 잘하세요. 또 질문.